조갑제 TV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선거는 치열했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그 자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뽑아준 또는 그분에 반대했던 모든 국민들이 같이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공과 실패는 운명적인 것이고 또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그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한 개인의 힘으로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이룩하는데 몰트케, 빌레름 1세와 함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비스마르크,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세, 역사의 대세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사람, 즉 정치인은 만들어진 대세에 편승하고 그 대세를 이용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이렇게 바꾸기에는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오랫동안 축적된 흐름입니다. 우리 민족사가 2000년이라면 2000년 동안 흘러온 그 관성을 가진 어떤 흐름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 안에 어떤 종합적인 설계가 다, 지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종합과학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학, 철학을 우리가 인문학의 세 기둥으로 보는 거죠. 역사는 민족과 국가가 또는 문명이 발전해온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문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은 세상 사물 또는 우주 자연의 어떤 원리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적인 지식의 바탕이 되는 역사, 문학, 철학을 학생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 대한 소양을 가르쳐야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밑변이 넓어져야 꼭지점이 높게 가듯이 인문적 교양의 두께를 만들어야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를 나이 50 넘어서 읽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 넘어서 성경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인이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한 권을 꼽으라면 그건 삼국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삼국시대 1000년의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민족사 2000년의 반이 삼국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읽어야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 서 있느냐는 삼국사를 읽어야 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최초의 국민국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국가고, 이 국민국가는 최초의 민족통일국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최초의 민족통일국가입니다.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통합함으로써 통일신라가 되고 이 나라가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한 1000몇백 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런 민족의식이 생겼습니다. 이 신라의 통일,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건설, 그리고
그 1300년 뒤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건국, 국민국가죠. 이 두 개는 우리 민족사를 흐름을 재고, 방향을 재고, 정통성을 판단하는데 두 개의 기준인 것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또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인류국가가 되었듯이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류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왜 제가 삼국사기를 늦게 읽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어슴푸레하게 김부식은 사대주의자다. 삼국사기는 사대주의자가 쓴 것이다. 그리고 신라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선입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50살을 넘어서 50살을 넘어서 한번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정말 잘 쓰여진 책입니다. 정확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주체적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들의 아주 잘못된 설명 하나가 학생들의 장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이런 선입감을 막 가르치는, 특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선입감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금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 학생들이 커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신라는 외세인 당을 끌어들여 동족을 쳤으니까 민족 반역적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족이다.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가 동족이냐? 동족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동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정치 제도 하에 있고 그리고 같은 문화, 미풍양속, 같은 종교를 누리면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동질감이 생긴 이런 존재를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라, 백제, 고구려는 서로 싸우기만 했고 말이 서로 통했는지 또 지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한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라가 당과 동맹해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친 것은 동족을 친 것이 아닙니다. 외세의 힘을 빌려서, 당이라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라는 또 다른 외세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부도덕하다든지 민족 반역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생긴 개념인데 이걸 1300년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에 들이댄다면은 이건 무리인 거죠.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종대왕한테 왜 당신은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지 않았냐? 왜 멋대로 태종의 아들이랑 그거 하나 가지고 왜 왕이 됐느냐? 당신은 독재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하고 똑같은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제는 당시에 왜와 친했습니다. 왜? 지금 일본이죠. 왜와 친해가지고 왜와 손잡고 신라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백제가 민족 반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제에는 왜나 신라가 다 외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민족주의라는 잣대를 신라 통일에 들이대고 사대주의적 통일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기준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신라 통일을 요구하는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을 끌어들여서 백제 고구려를 쳤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느냐?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서 백제 고구려를 친 다음에 그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당과 싸워가지고 7년 동안 싸워서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당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전성기였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렸고 외세를 쫓아내었습니다. 서먹은 다음에 이런 주체적 외교를 하는 작은 나라는 세계사에서 매우 드뭅니다. 근데 이 뒷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야죠. 외세의 힘을 빌려서 통일한 다음에 외세를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당결전으로서 당나라를 쫓아낸 부분은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신라를 요구하기 위해서 신라를 요구하는데 불리한 자료니까. 이러면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 되는 겁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만주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만주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신라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구려가 통일을 못한 책임을 신라한테 지우면 안 되죠. 근데 고구려가 통일을 해서 만주와 한반도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족은 북방민족과 항상 싸웁니다. 만주를 지배한 민족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유목민족도 있었고 거란족도 있었고 여진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중국도 지배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만주를 지배하던 만주에서 큰 나라를 세웠던 민족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대한 중국의 한족과 싸워서 한족을 일식으로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은 한족의 어마어마한 인구와 어마어마한 문화에 녹아들어서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독재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만주를 지배하는 나라는 한족과 반드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한족한테 결국 집니다. 그러면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죠. 청나라를 세웠던 여진족 별로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송을 공격했던 거란, 그리고 원나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했던 몽골 쪽은 지금 300만 밖에 없습니다. 지금 몽골 본토에서만은. 그래서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곧 중국한테 무너졌을 것이고 한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수 및 당과 싸워가지고 이 한반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라의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드는데 고구려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민족 통일 국가를 우리가 축하하고 자랑하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저주하는 민족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이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미국을 건국한 것을 욕하는 미국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비스마르크가 불란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독일을 이겨서 독일을 통일함으로써 유럽에서 최강대국을 만들었는데 그걸 두고 비스마르크를 욕하는 독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19세기 말에 이탈리아가 오랫동안 로마가 망한 다음에 1400년 동안 분열되어 있다가 가리발디, 마치니, 카불 이 세 사람이 주도한 통일 작업에 의해서 1860년대에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사람 중에 가리발디, 마치니, 카불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의 세 영웅이 있습니다. 외교를 잘한 김춘추, 군사의 김유신,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한 통일대왕 문무왕, 이 세 사람을 동족을 친 민족 반역자라고 욕을 한다면은
우리 민족은 아마 그야말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높게 기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영웅을 기리지 못하는 민족은 모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정확하게 봄으로써 우리 민족사의 위대성을 새삼 깨닫고 대한민국이 그 신라의 삼국통일 위에 선 나라이므로 반드시 우리는 인류국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